안녕하십니까. 창덕쌤입니다. 오늘은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준비하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재는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이트요. www.ncs.go2kr 여기에서 이 교재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교재를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국가직무능력표준, 보통은 NC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NCS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NCS는요, 산업 현장에서 직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가 되는 세 가지의 지식, 기술, 교양을 국가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내용을 말하고요. 기술은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일을 할 때의 태도,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표준적으로 정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2 보호가스와 용접 소모품 준비하기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호가스 준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먼저 볼게요. 용접 작업에 적합한 보호가스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아르곤과 헬륨가스의 용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토치 선단에 적정유량의 보호가스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다. 퍼징용 보호가스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번 보호가스 준비에서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에서요, 보호가스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알곤가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륨가스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가스는 우리가 보통 실드가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가스 역할은요, 금속의 산화 방지, 용접성을 또 향상시키는 이 두 가지 목적이 가장 큽니다. 이 금속이 용접을 하면서 산화가 되어버리면 용접된 표면에 이렇게 기공이 막 생깁니다. 구멍이. 그래서 용접에 하나의 불량이 생기겠고요. 그 다음에 이 보호가스에 의해서 용접이 잘 되는 것이죠. 강도가 늘어나고 비드의 모양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가스가 없이 용접을 하면은 그 용접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보호가스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보호가스의 선택과 정확한 유량 조절이 용접성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보호가스를 사용할지, 그리고 적정한 유량으로 가스를 공급해야지 용접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이 알곤가스, AR이라 이렇게 하죠. 알곤가스는 특징을 보겠습니다. 무색, 무미, 무치죠. 그 다음에 독성이 없어요. 불활성 가스이다. 이제 불활성이라는 말은 활성이 없다. 그러니까 반응성이 없는 가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가스하고 이 알곤가스는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정된 가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요. 공기 중에서 0.94%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공기는 전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질소량이 가장 많죠. 질소가 한 78%, 두 번째가 산소가 21%, 세 번째 많은 가스가 바로 이 알곤가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곤가스는 공기 중에서 이렇게
이제 채취를 한다 할까요? 이제 모으죠, 그죠? 예,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일단 모으기가 쉬운 가스가 이 알곤입니다. 그리고 이 알곤 가스는 이 헬륨 가스에 비해서 이온화 에너지가 낮으므로 아크 발생이 좀 쉬워요. 이 헬륨도 하나의 불활성 가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크 발생이 쉽고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래보기 용접 자재에서 용융부의 보호가 양호하고요. 헬륨 가스보다 가격도 이게 좀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알곤 가스를 가장 많이 쓰는 보호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곤가스 제조 방법은요. 산소 제조 과정 중에 액화 공기를 마이너스 184도 정도로 낮추게 되면은 이 알곤가스가 이제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생한 알곤가스를 이제 용기에 압력을 가해서 이제 충전시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요. 1기압, 알곤가스 1기압 하에서 약 6,500리터의 양이 되고요. 이 양을 14에서 15 메가 여기 파스칼이 됩니다. T가 아니고 14에서 15 메가 파스칼 하니까 140에서 150kg per cm 제곱 되겠죠. 이 정도의 압력으로 압축시켜서 고압 용기에 충전되어 있다. 그러니까 압축을 시킨다니까 압축가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이 감압 밸브를 이용해서 압력을 낮추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에서 용융부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노즐의 크기와 가스의 유량에 맞게 선정해야 되고요. 보호가스 유량은 대략적으로 5에서 10리터 per minute를 이제 조정하는 것이 좋다. 전번에 CO2 가스 아마 조정기 유량계를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눈금이 있고, 그죠? 네, 있고, 요게가 이제 조정기 내부고요. 요게 똑같은 유량계 조절이 볼이 있습니다. 구슬류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제가 이야기했듯이 0, 5, 10, 15, 20, 25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랬을 때에 요 높이가 5에서 10이죠. 여기가 5에서 10 정도의 구슬이 이렇게 볼이 올라가도록 조정을 이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CO2 같은 경우는 보통 10에서 15를 많이 쓰고요. 지금 가스 텅스텐 아크 같은 경우는 5에서 10 정도를 쓰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곤가스의 규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순도는요 99.9%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용접에 어떤 불량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순도가 높을수록 용접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도가 99.9% 이상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헬륨가스 HE 이렇게 하죠. 헬륨가스는 현존하는 가스 중에서 수소 다음으로 가벼운 가스이다 이렇게 돼 있죠. 수소의 이제 우리가 분자량을 이제 1이라 이렇게 하죠. 1. 제일 가볍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바로 이제 이 헬륨가스가 되겠고요. 비중은 0.1786 아주 가볍습니다. 공기의 무게보다 한 6분의 1 정도로 가벼워 가지고요. 풍선에다가 이 헬륨가스를 집어넣으면은 풍선이 잘 날아가겠죠. 그리고 무생무치 무입니다. 이것도 이제 독성이 없는 불활성 기체이고 헬륨은요 미국 텍사스 강야에서 천연가스로 분출되고 전체 가스량의 한 2% 정도가 이쪽 텍사스에서 이제 제조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헬륨가스를 용접에 사용할 때는 아크 전압이 알곤보다 높고요. 이온화 상태로 용접 이별을 높여주고 용입을 양호하기 때문에 경합금의 후판에 적합하다. 가벼운 금속이죠. 그러니까 뭐 알루미늄 같은 이런 가벼운 금속의 두꺼운 판 이런 데서 적합하다. 그리고 주로 헬륨가스는 알곤가스하고 혼합을 또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즉 알곤가스는 헬륨보다 용접 이별이 작으므로
헬륨가스를 혼합할 경우에 용접 이별을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혼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알곤하고 헬륨의 이제 약간의 어떤 비교를 한번 보죠. 일단 아크의 이제 안정을 보게 되면요, 아르곤가스는 안정이 돼 있어요. 헬륨은 약간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비중은 알곤이 한 1.7, 공기보다 한 1.78배 정도가 무겁고요. 헬륨은 아주 가볍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의 밀도는 뭐 1.4, 한 7분의 1 정도 되어 있고요. 비율로 봤을 때는 이 헬륨이 아주 높죠. 그리고 용립이 요거는 얕아요. 그러니까 많이 잘 녹질 않습니다. 요거는 깊어요, 자체가. 그리고 요 청정작용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용접되는 뭐 그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속도를 보면은 이 헬륨이 알곤보다는 한 2, 3배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알곤은 뭐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립이 얕다는 거 있죠. 이런 것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헬륨을 이렇게 용립이 깊으니까 요것을 같이 좀 섞어 쓰면은 용립이 이제 조금 더 깊게 되겠죠. 이런 부분이 서로의 이제 장단점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혼합가스를 한번 보죠. 혼합가스는 주로 비철금속의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또는 가스 메탈 아크 용접. 요 가스 메탈 AW 되겠죠. 이 가스 메탈은 CO2 가스의 솔리드 용접봉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가스 메탈 아크 용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쪽에 이제 주로 사용되고요. 알곤가스 효과를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서 알곤하고 헬륨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알곤 헬륨 혼합가스는 알곤가스의 낮은 열 전달률을 보완하여 열 전달률을 상승시키게 된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요,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제 용접을 하실 때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가스를 혼합하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있는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나머지 혹시라도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곳이 있으면은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합 비율이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비율이 알곤이 25, 헬륨이 75. 이게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하고 동용접에서 용입이 깊고 기공이 적게 발생되는 장점이 있다. 실제 제가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으로 알루미늄 정도는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 쪽에는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동 용접하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실제로 또 사용하는 곳이 적다 이래 보시고요. 스테인리스 강의 용접에는 알곤에다가 또 산소를 섞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깊은 용접하고 양호한 예관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스테인리스 강 용접에서 알곤하고 산소를 섞어서 하는 경우도 아주 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왜 이렇게 드문가 하면요.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요게는 CO2 용기가 있고 이제 알곤 용기가 있습니다. 요 두 개 용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유랑계를 설치하죠. 조정계라고 하죠. 조정계를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뭐 CO2를 뭐 예를 들어서 50%, 그 다음에 알곤을 50%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유랑계 눈금을 똑같이 맞추시면 돼요. 같은 양일 때 50대 50을 쓰면요. 그런데 여기 만약에 뭐 70%가 쓴다. 그죠? 여기 보면은 30%가 쓴다. 이렇게 하면은 요량을 다르게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CO2가 70%를 쓴다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70%의 양,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7 정도의 수치를 쓴다면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3의 수치를 써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요 퍼센트의 비율에 맞게 유량을 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이쪽에서는 알곤이 나오고 여기서는 CO2가 나와서 여기서 두 개가 혼합해서 섞여 버립니다. 섞여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유량은 여기 있는 C번의 유량계를 사용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유량이 예를 들어서 10, 뭐
10ml per 밀리터 같으면 여기서 이제 10ml를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A번 유량계하고 B번 유량계는 비율을 맞추는 거죠. 요 혼합을 해야 될 비율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대 7로 맞추라 하면 요게를 10을 맞추면은 여기는 7 정도 이런 식으로 요거는 비율을 맞추고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요 C번 유량계가 실제로 혼합가스를 사용하는 그 이제 용량을 맞추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속 종류에 따른 보호가스라 됐는데요. 금속에 따라서 보호가스가 이제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탄소광과 스테인리스광의 보호가스를 보면요. 보호가스는 헬륨가스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할 수는 있죠, 그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돼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알곤가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곤 한 가지만 쓴다 이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탄소광 용접이라든지 일반 스테인리스광 용접할 때는 거의 대체적으로 한 90% 이상은 알곤가스 한 가지만 씁니다. 이 헬륨을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알곤가스만 사용할 때의 장점은요. 낮은 유속에서도 우수한 보호 작용을 한다. 이 유량이죠. 하나의 유량이 이제 적더라도 유량이 낮더라도 우수한 보호 작용을 하고요. 박판 용접, 얇은 판 용접에서 용락의 가능성이 적어요. 용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구멍이 생기는 것이죠. 용접된 샘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로 봐서는 이제 구멍, 빵구가 생기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이 적어요. 알고만 썼으면. 그 다음에 아크의 안정성이 또 매우 높습니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알곤 한 가지만 사용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용가스의 순도는 99.99% 이상의 고순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스의 순도가 용접 품질에 미치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순물이 혼합된 것은 사용하는 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은 이게 뭐 99.99%인지 사실 모르죠. 그죠? 이제 이 가스를 제조하는 쪽에서 뭐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제조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접시 가스 유량이 지나치게 적을 때 가스의 유량, 그러니까 보통 뭐 5에서 10을 쓴다면은 너무 이제 5보다 떨어졌을 때는 보호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비더 외관이 깨끗하지 못하고 용접 결함이 발생이 쉽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이게 가다하게 줄되는 경우는 가스 흐름에 난류 현상이 생겨서 아크가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또 용접의 품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에서요, 알곤의 이 유량을 뭐한 20 정도 막 이렇게 높이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자기는 용접이 잘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도로 이 난류 현상이 생겨가지고 또 아크가 더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용접 품질이 나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한 유량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용접에서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는 적정 유량이 가장 좋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 2-3에요.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의 보호가스의 유량하고 전류값. 자, 요거는 하나의 이제 기본적인 값입니다. 이 값을 믿고 또 하시면은 또 맞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류가요,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있죠. AC, HF. 고주파 교류라 하죠. HF가 고주파랍니다. AC는 교류전기래요. 고주파 교류전기.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뭐 교류 이제 용접기란 이런 뜻이고요. DC, SP는 직류 이제 전극선이죠. 대부분이 요즘 말하는 이제 지금 가스텅스텐 아크 용접은 요 기종이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요 기종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텅스텐 봉도요. 순 텅스텐하고 토륨 이제 텅스텐이 있는데 순 텅스텐보다는 이 토륨 텅스텐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쓰는 것이 또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전극봉의 지름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현장에서가 2.4입니다. 2.4. 요거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체크했는 거, 요거 DCSP, 그 다음에 토륨 전극봉, 그 다음에 지름이 2.4. 그러니까 요거죠. 이제 보실 거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필요한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뭐 1.6도 있겠지만서도 보통 2.4나 2.0을 많이 써요. 여기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름이. 그러면은 사용하는 용접봉을 내가 보니까 전극봉이 텅스텐봉이 2.4이고 이때 DCSP를 써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전류값 자체가 150에서 그러면 254를 하고요. 그리고 토륨 전극봉을 쓸 때는 또 140에서 235 사이를 씁니다. 근데 뭐 여기서 요 사이란 뜻이니까 한 100 정도의 간격이 있죠 자체가. 이런 100 사이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이제 전류를 맞춰 보시고 맞는 전류를 이제 찾으시면 돼요 자체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다른 이제 회사에 가니까 이 고주파 교로 요 AC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보니까 또 그쪽에서는 순 텅스텐을 써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전거풍 지름이 뭐 3.1을 쓴다 봅시다. 3.1. 그러면은 요 수치를 보셔야 되겠죠. 요 수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도표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알곤가스가 뭐 LPM 요거는 지금 아마 잘못된 것 같아요. 리터 퍼 M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게 P자가 잘못됐어요. 리터 퍼 M. 그래서 시간당 미니터 참 M이죠. 미니터 분당 그 가스의 양입니다. 그래서 리터 퍼 미니터 해가지고 1분당의 가스가 나오는 유량을 이야기합니다. 알곤가스.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 2.4를 때는 7에서 한 10 정도의 가스가 나오는 유량계 있었죠. 이런 게 이렇게 했을 때 요 수치가 뭐 0, 5, 10 이렇게 된다겠죠. 그러니까 한 7에서 10 정도의 이 구슬이 올라오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뜻이겠죠. 만약에 이제 고주파 교류에 텅스텐을 쓰고 3.2를 쓸 때는 또 10에서 15 정도의 유량을 맞추면 된다. 이 도표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우지 마시고 이 책을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사용하실 때 이 표에서 찾으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실 것은 지금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요거 정도는 이제 보셔도 관계없어요. 요것은 이제 보시면은 어차피 사용을 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용접용 보호가스 이랬는데 알루미늄을 용접을 할 때에 어떤 이제 가스를 쓰는 게 좋으냐 이런 뜻인데요. 알곤가스는 아크가 안정하기 때문에 알곤의 헬륨가스를 혼합시켜 사용하면 아크의 안정성과 깊은 용입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알루미늄 용접에서는 알곤가스 25, 그 다음에 헬륨 75, 아니면 각각 50% 이런 식으로 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용접에서는 여기처럼 알곤하고 그 다음에 헬륨을 이렇게 섞어서 많이 쓴다 이런 말입니다. 헬륨을 근데 이런 식으로 25대 75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50대 50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쓴다. 그리고 특히 알루미늄에서는 가스의 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은 가스 제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사용 시 압력 조정기에서 호스를 통해 토치로 나올 때까지 습기나 공기 또는 먼지 등이 혼입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알곤가스를 단독으로 써도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그래 관계없는데 조금 더 알루미늄 용접할 때 조금 더 이제 좋게 용접을 더 이제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헬륨을 섞어서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알루미늄에서의 이제 내용을 한번 보죠. 이제 교류 용접일 때네요. 이때는 교류 용접일 때 특히 알루미늄에서는 앞에 있는 보통 일반적으로 탄소광이나 스테인리스는 DCSP 증류 용접기를 많이 쓰는데요. 알루미늄에서는 또 교류 용접기를 또 많이 씁니다. 이게 그래서 용접 전류가 예를 들어서 자, 노즐 지름을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우리 세라믹의 노즐 지름이라 합니다. 보통 이제 이 세라믹은 샵에 뭐 5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샵에 뭐 6번이 뭐 6번, 7번을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4배 이제 6번은 노즐 지름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10mm가 돼요. 10mm. 여기서 보면은 요 사이 되겠네요. 9.5에서 11 여기 이제 노즐 지름이 여기 4배 6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6번. 그리고 11에서 지금 13 정도가 샵의 7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쪽이에요. 뒤쪽에 다시 이 지름에 대해서 다시 나올 겁니다. 그때 일단 다시 자세히 보시면 되고 일단은 샵 6번이 10mm의 노즐의 지름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샵 7번은 11mm 지름. 그리고 뭐 5번 같으면 이거보다 적은 한 8mm 정도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샵 6번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즐 지름을 이 정도를 썼을 때 9.5에서 11, 한 10mm 되겠죠. 10mm 썼을 때는 가스유량은 7에서 10mm 되겠죠. 7에서 10mm 쓰고 그 다음에 용접의 전류는 101에서 150 사이를 쓴다.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죠. 가스유량은 리터 퍼 미니터. 그래서 앞에 제가 요게 있죠. 알곤가스의 이제 용량. 여기 바로 리터 퍼 이제 미니터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잘못됐다 되시겠죠. 그래서 밑에는 똑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동 및 동합금 용접용 보호가스. 동하고 동합금을 이제 지금 가스 텅스텐 아커로 할 때요. 재질에 따라서 보면 전류 전극봉 보호가스와 용접 방법이 다르므로 또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아마 여러분이 가스 텅스텐 아커 용접으로 뭐 동용접하는 경우는 아주 좀 드물다 보시면 돼요. 근데 혹시라도 하게 되면은 이 도표를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순수한 이제 구리를 이제 우리가 용접을 한다 보죠. 이때에 이제 용가제는 이제 RCU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미국의 용접협회에서 등급입니다. 그리고 전기는 직류 전극성을 쓰시면 되고요. 전극봉은 토륨이 2% 있는 턱스텐 전극. 이 전극봉의 이제 외관 모양에 따라서 이 뭐 토륨이 1%인지 2%인지 아니면 순수한 이제 텅스텐봉인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이제 전극봉이 요 전극봉입니다. 모양이 어떻게 된가 하면요. 전체 길이가 아마 150m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요 용접봉의 이 전극봉 끝에 요게 한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지금 토륨이 2% 되어 있는 것은 색깔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탄소광이나 스테인리스 강에 쓰는 것이 바로 요것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전극봉을 사러 가면은 텅스텐 모달라 하면 대부분 이렇게 빨간색이 칠해진 이것을 가장 많이 줍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순동도 요 지금 전극봉을 쓰고요. 그 다음에 알곤만 쓸 수도 있고 알곤하고 헬륨을 혼합해서도 쓸 수 있고요. 또 후판일 때는 높은 예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순동 용접을 할 때는 직류 전극성의 이 토름 용접봉으로 알곤가스로 용접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항동을 용접할 일이 생긴다 그죠? 요거는 구리하고 아연의 내용이고요. 용가제는 그러니까 용가제는 이제 용접봉을 살 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사셔야 돼요. RCU 제된 뭐 BCD 같은 거. 요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사시면 돼요. 그래서 모르시면은 용접봉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데 가셔가지고 항동 용접을 하는데 필요한 그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의 용접봉을 달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을 아마 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그 용접봉을 받으셔가지고 이 외관 케이스에 보면 이런 식의 뭐 B로 쓰여 있을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류 전극성을 전기를 쓰고 이때는 토륨이 1%짜리입니다. 요거는 색깔이 또 달라요. 아마 지금 여기에서 아마 뒤에 밑에 가셔가지고 1%짜리는 아마 녹색인가 할 거라 색깔이 요게 2%는 빨간색인데 아마 요거는 아마 제가 녹색인지 황색인지 지금 기억이 조금 안 나는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스는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 예열이 필요하고 나비 있을 때는 이제 불필요하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용접봉은 일단은 달라지겠죠. RCU라는 용접봉이고 여기에서는 또 다른 용접봉이죠. RCU 제대라는 용접봉. 그러니까 이 모재에 맞는
모재에 맞는 용접봉을 일단 선택이 중요하고 증거봉도 이렇게 맞는 것을 쓰셔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보호가스 선택 및 공급을 보시면요. 각종 재질에 따른 보호가스가 표 2-5에 있다. 그리고 알고온이나 헬륨 또는 혼합가스를 해서 용접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2-6에서요. 금속의 종류에 따른 보호가스가 있는데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용접 방법이 이제 수용접 같은데, 이거는 이제 수동 용접을 이야기해요. 수동으로 사람이 하는 방법일 때는 알곤이라든지 헬륨을 씁니다. 보호가스를. 알곤을 썼을 때는 아크 발생이 쉬워요. 그 다음에 청정작용, 용접 품질이 좋아지고 가스 소비량이 적어요. 그 다음에 헬륨가스를 썼을 때는 용접 속도가 빠릅니다. 용접을 빨리 할 때는 헬륨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이고, 만약에 자동 용접을 만약에 할 때는 알곤 헬륨을 혼합해서 씁니다. 쓰고 용접의 품질이 양호하고 헬륨보다 가스 소비량이 적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아주 드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요것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탄소강 같은 경우는 이제 점용접도 있고 수동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탄소강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게 수동이니까요. 알곤 헬륨을 섞을 수도 있고 알곤만 쓸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쓰는 게 가장 요거죠. 그럴 때는 파형 조절이 우수한 이렇게 있고, 만약에 헬륨을 섞었을 때는 용입이죠. 용입이 우수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테인리스 강도요. 우리가 쓰는 것은 이제 수용접 쪽입니다. 수용접. 자동도 거의 안 써요. 현장에서는 가끔가다 있는데 거의 못 쓸 겁니다. 수용접에서 보면 알곤을 쓸 때요. 얇은 판, 박판이라죠. 박판 용접 시 용입 조절이 우수합니다. 대신에 수용접으로 헬륨가스를 쓸 때는 높은 용입 이별과 깊은 용입. 그러니까 알곤을 쓰면은 얇은 철판,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후판, 두꺼운 판을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 강이 두꺼울 때는 이 헬륨가스를 쓰면 더 좋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자동할 때는 알곤 수소를 같이 섞습니다. 또 그래서 하는 것이 이제 더 좋다 이런 뜻이죠. 나머지 이제는 사실 크게 안 쓰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쓰게 되면은 이 표를 한번 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가스 공급에서요. 알곤 가스 제어회로 보겠습니다. 아크 발생 전 모세어 용접할 부위에 실드를 하고요. 실드를 하는 데서 용접할 부위를 이제 보호한다 이런 말이죠. 보호를 하고 아크가 이제 꺼졌을 때 소멸했을 후에 꺼진 후에 텅스텐 전극의 산화를 방지하고 산화 방지죠. 전극의 산화를 방지하고 냉각을 위해서는 알곤가스를 계속 방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크가 다 꺼지더라도 이제 알곤가스가 계속적으로 이제 누출이 돼야 돼요. 가스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 텅스텐 전극이 이제 산화 방지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알곤가스가 나옴으로 해서 용접된 부위가 조금씩 냉각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알곤가스가 이제 나올 필요가 있다, 방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또한 용접 전류가 끊어진 후 그레이터의 또 산화 방지. 용접이 끝나는 부위가 보면은 이렇게 생긴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크레이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접이 끝나서 만약에 알곤가스가 바로 탁 끊겨버리면요, 이 부위가 이제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레이트 부위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치를 떼지 않고요. 토치를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가만히 놔둬요. 스위치가 꺼서 스파크가 일어나지, 아까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놔둡니다. 이렇게 가만히 한 수초간이죠. 수초, 보통 5초 이내인데요. 수초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아크는 끊어져도 알곤가스는 이렇게 계속 쭉 나옵니다. 나오면서 요 부위를 용접이 끝난 이 크레이터 부위를 계속적으로 보호를 한단 말이겠죠. 이렇게 보호를 해야만이 이 용접의 어떤 불량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일반 우리 탄소 강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 스테인리스 강 있죠. 스테인리스 강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것을 하셔야 돼요. 만약 스테인리스 강에서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은 불량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내용이죠. 그레이터
부위가 응고 냉각될 때까지 알곤가스를 공급해서 보호해야 된다. 가스 타이머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가스 타이머는 5에서 한 25초 정도까지를 이제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용접기 본체에 보면요, 가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스라 되어 있고 이렇게 돌리는 다이얼이 있어요. 여기 보면 0, 그 다음에 뭐 5, 뭐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초에다가 요것을 맞추게 되면은 아크가 딱 끝나도요. 아크가 딱 끝이 나도 5초 동안은 계속 여기서 알곤가스가 나오게 돼 있다 이런 말이죠. 10초에 하면은 10초 동안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로 요 타이머를 맞추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이 타이머만 맞추고 나서 이걸 띄면 안 돼요. 타이머를 이렇게 맞추고 5초에 맞춰서 맞추고 5초 동안은 요 용접 끝난 부위에 그러니까 세라믹이죠. 텅스텐 토치에 세라믹을 이렇게 가만히 대고 있어야 돼요. 5초 동안 계속 보호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시간에 이제 경과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가스 전자 밸브가 닫히게 되겠죠. 닫히게. 그리고 이제 만약에 탄소강 같은 경우는 산화를 안 받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냥 바로 이렇게 뜨셔도 관계없습니다. 보호가스 공급 장치를 보시면요. 알곤가스는 1기압에서 약 6,500리터 양이 14에서 15메가파스칼이죠. PAA입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는데요. PA 정도의 고압으로 충전되어 있어요. 사용 시에는 고압 용기에 압력 조정기를 부착하죠. CO2처럼 부착하고 가스 압력을 2단으로 감압하고 가스 유형을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유량계에서 공급된다. 압력 조정기를 통한 가스는 유량계에 의해서 유량이 조절되고 유량계는 뭐 보유식하고 회전식이 있으나 얻은 것을 써도 관계없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알콘가스 용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전체가요. 이 전체가 조정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스가 이렇게 도는데 이건 압력계 눈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서는 CO2에서는 요 조정 밸브가 있었어요. 눈금 조절. 여기서는 없어요. 알콘에서는 없습니다. 없이 그냥 이렇게 눈금만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량 조절 밸브 있어요. 그래서 유량 조절 밸브에 의해서 이렇게 토출되는 이 유량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용접기에 이제 몸체에 보시면은 이 전자 밸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터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유량을 이제 하는데 고술이 이렇게 있는 거 있죠. 볼이 있는 것을 가지고 부유식 이렇게 부유식 이렇게 이제 고술이 이제 붕 뜨는 거죠. 이 유량에 따라서 높이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유식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이 부유식을 쓰죠. 회전식도 있지만서도. 그 다음에 퍼징용 이제 가스라고 있는데요.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부의 이면이라고 이면은 우리 다른 말 뒷면이죠. 뒷면 앞면이 아니고 뒷면의 산화 및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퍼징용 보호가스를 공급해야 된다. 용접부 뒷면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구리 뒷템제, 그 다음에 금속 뒷템제, 불활성 가스 뒷템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것을 뭐 보통은 이제 백판이라고 해요. 백판. 근데 백판의 재질이 구리로 만든 이제 구리 백판, 그 다음에 금속으로 만든 백판, 그 다음에 불활성 가스로 만든 백판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금속 뒷템제라고 하는데요. 우리 자격증 시험에는 이런 내용을 백판 뒷템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철판을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 개를 놓고 이쪽에도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놨고요. 예. 그러면은 앞쪽에서는 알곤가스가 나와서 보호가 돼요. 그래서 산화가 방지가 되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스테인리스 스틸에서만 써요. 탄소강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산화를 안 먹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특수하게 지금 만들었는데요. 알곤가스를 이렇게 주입할 수 있는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알곤가스가 들어가게 되면 요쪽에 보면 구멍들이 쭉 있죠. 요쪽으로 요 구멍들로 알곤가스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고 여기서 이제 이 철판을 또 고정하는 이렇게 볼트들이 또 있을 겁니다. 이게 있어요. 아마 나중에 학원에서 이렇게 샘플을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들이 쓰는 샘플은 이런 것이 없어요. 없이 그냥
요 홈만 있어요. 이렇게 홈만 있습니다. 홈만 있고 고정하는 이렇게 볼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일부러 만들어 가면은 뭐 솔직히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만드는 데는 예전에 제가 뭐 좀 이렇게 만들어 쓰는데도 받는 적이 있는데 거진 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칠판으로 요것을 이렇게 또 이제 고정을 해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칠판을 위에 한 개 더 떼어가지고 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알곤가스를 이렇게 주입되도록 연결을 하죠. 연결을 하고 여기서 이제 밸브를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요. 이제 가스 용접을 할 때는 요 밸브 열어요.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알곤가스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요 구멍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알곤가스의 손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열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용접을 이제 쭉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요 뒤쪽 우리가 용접해야 되는 이 이면 용접이 아주 알곤가스에서 산화를 안 먹고 모양이 아주 잘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 이것을 만드는 것도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알곤가스가 공급돼서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공기 중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그러니까 알곤가스의 소비량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다음에는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스테인리스강 파이프를 용접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지금 여기 이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보시면 돼요. 파이프가 이렇게 요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요 사이를 이렇게 곡간 뭐 우리가 엘보라 할까요? 엘보 용접을 할 때요. 용접해야 될 부위가 요 부위입니다. 요 부위 전체, 요 부위 전체죠. 그러면은 요 지금 내용이에요. 여기서가 아마 알곤이 공급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막았어요. 이쪽에. 막아요. 그러니까 태그를 놔요. 태그를 놓고, 태그 놓고, 여기도 태그를 놓고, 태그 놨어요. 가접을 한 상태에서 이쪽 부위는 이제 이 파이프 구멍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아놨습니다. 막고, 이쪽도 막으면서 이쪽에서 알콘가스를 공급을 합니다. 그럼 알콘가스가 요 호스를 통해서 들어가서 지금 이 부위 있죠? 까만 점이 돼 있는, 이 점이 돼 있는 이 부위를 가스가 꽉 차게 돼요. 가스가 차면서 요렇게 이제 또 이 태그를 하고 나서도 요 사이에 간격이 있죠. 이 간격으로는 또 알곤가스 계속 나오겠죠. 그죠? 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요 윗부분에서 이제 지금 용접을 이렇게 쭉 해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 이 안쪽이요. 용접했는 이면이 산화를 먹어요. 스테인리스 스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 이렇게 알곤가스를 이렇게 채운다는 거죠. 뭐 이렇게 현장에서는 이제 또 많이 이제 하고 있는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가스 퍼징 이렇게 퍼징 가스를 이 속에 이 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산화 방지하고 비더의 모양을 예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용접을 이제 복가스에다 보시면은 전극봉이 이제 2%의 토륨을 쓰고요. 그 다음에 호스밴드는 뭐 9mm짜리 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없네요. 먼저 이제 용접 이제 수행 순서를 보죠. 이제 보호가스를 준비하죠. 알곤가스를 이제 알곤가스를 준비합니다. 알곤가스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를 압력계를 보고 이제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알곤가스를 안전하게 실습장으로 이제 운반구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고 알곤 병을 체인을 이용해서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체인이라든지 밧줄을 가지고 알곤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돼요. 넘어지지 않게. 넘어져서 뭐 이 부위가 부러진다 그러면은 이제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알곤가스가 설치가 방해되는 것을 확인하고요. 정리정돈다. 알곤가스가 이제 거리가 가까울 때는 우리가 이제 롤링이라 해서 요 바닥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굴리는 거죠. 굴려서 이렇게 이제 가져오고 요 부위는 이제 캡이라 해요. 캡 이렇게 보호하는 밸브를 보호하는 요것을 이렇게 덮어 씌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덮어 씌우는 것이 요 캡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조정기죠. 조정기. 그래서 앞에 CO2 조정기하고 차이점은 여기가 조정하는 다이얼이 없어요. 없어요. 요거는 똑같이 생겼어요. 요 부위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요 밸브를 열게 되면은 요게 눈금이 딱 올라가요. 요 눈금이 뭐냐 하면은 이 알곤가스의 이제 압력, 알곤가스의 이제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색은 이제 CO2 가스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호가스를 연결하고 알공가스를 연결하고 뭐 전용 스패너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해서 유량계를 또 설치합니다. 유량계는 수직이 된다. 요거 설치 번에 됐죠? 여기 바로 수직으로 반드시 설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용 이제 호수를 호수 밴드를 이용해서 한다. 여기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호수 밴드죠. 이렇게 호수를 이제 고정시켜주는 밴드를 사용합니다. 가스 누설 검사를 하죠. 비눗물로 검사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이제 세면은 이런 식으로 물방울이 생긴다 이렇게죠. 2분의 1에서 4분의 1 많이 열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한 바퀴 보통 이하 여기서는 한 반 바퀴 되겠죠. 압력 게이지 눈금을 하겠습니다. 자, 요것이 완전히 충전됐을 때는 한 150까지 올라가요 눈금이. 지금 같은 경우 열었을 때에 뭐 이 정도 같은 경우는 가스량이 거진 적죠. 여기 아마 5, 여기 50, 100, 151이 될 겁니다. 보통 완전히 이제 가스가 완전히 차 있을 때는 이 정도 올라가요. 요거는 거진 한 4분의 1 정도밖에 없다 이런 뜻이요. 그렇게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누설이 있을 땐 밸브를 닫고 다시 요것을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유량계 밸브 요거죠. 요 유량계 밸브를 이제 엽니다. 열어가지고 이제 가스 부분에 누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여기 요거 이제 순서네요. 알곤가스 누설이 있을 때는 호스 밴드를 다시 조이고 비눗물로 이제 다시 검사합니다. 자, 처음에는 요 하고 연결하죠. 조정기 연결 준비를 합니다. 여기 있는 이제 너트죠. 너트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제 고정을 해요. 손으로. 그 다음에 이 몽키로 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몽키로 고정하고 이 밸브를 열어가지고 요 부위를 이제 누설 검사를 이제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가스 체크라는 게 있어요. 몸체에 보면은 가스 체크를 하면은 가스가 이렇게 나오도록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가스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요 유량 조절하죠. 요것을 오픈으로 하면은 이 볼 구슬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가 5고 여기 10이고 15인데 5에서 이제 10 사이 요 정도 맞추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좀 15 이상 올라갔어요. 그리고 용접을 이제 이렇게 가스 유량이 확인되면은 용접 쪽으로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가스 체크를 하면은 계속적으로 가스가 나옵니다. 가스에 손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유량 조정을 하고 요것을 요 스위치를 밑으로 딱 해서 용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토치에 스위치가 있죠. 여기 안 보이는데 토치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요 유량 조절의 이 볼 구슬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도 또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몸 터치에 있는 스위치를 눌렀을 때에 구슬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확인되면은 정상적으로 가스가 이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스 이제 보가스 이제 준비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알곤이라든지 헬륨이라든지 이런 보가스 준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2-2 용접 소모품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